그래서 일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대행자와는 달리 본래 이사나 대표이사가 꼭 같은 권한을 가진다.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꼭 같은 권한이랍니다. 그래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그냥 똑같이 다 할 수 있다. 그냥 이사와 똑같다. 직무대행자와만 구분해서 하면 되죠. 청산인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이 된다고 531조의 상법 규정이 있고요. 5번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해산할 수 있죠. 다 이런 사유들로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과반수가 아니고 해산한 경우에는 434조 계속 나오죠. 이거 특별결의 사유. 과반수 이상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6%죠. 그 다음에 총 그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게 보통 결의는 25%였죠. 4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433조. 그래서 틀렸고. 46번 주식회사 설립 등기. 현물 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도 일단 필요한 것, 이런 권리 교부에 관한 것들. 소유권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부동산만 인도받는 게 아니라 등기도 받아와야죠. 그래서 등기에 필요한 그 소유 서류들 그게 다 잔대금이랑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했죠. 이에 관한 서류를 완벽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고 295조 내용이죠. 교부해야 된다. 상법 조문 그대로 내용입니다. 맞는 거고. 모집 설립의 경우 발기 모집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죠.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일반 주주들에게도 회사를 공개해가지고 그 투자에 참여할 주주들을 같이 모집하는 거죠. 현물투자 이행에 관한 사항은 변태 설립 사항이죠. 상법 제310조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에 포함되지 않고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해가지고 그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보고하고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여기 어차피 그 발기인들을 제외한 그 모집한 그 일반 주주들도 다 이 총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창립총회에서 뭔가 변태 설립 사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권한이 다 있죠. 없었던 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창립총회에다 보고한다. 발기 설립은 법원에 보고하고. 맞는 거죠. 창립총회에다 보고. 2번 맞는 내용이고. 납입과 현물 출자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다 변태 설립 사항이죠. 이런 경우에 발기에는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되고, 창립총회에서는 이사감사 선임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는 여기 이사감사죠. 지체 없이 이런 걸 조사해야죠.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 변태 설립 사항을 포함한 모든, 그렇게 해서 법이나 정관에 위배함이 없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창립총회에다가, 여기에 이제 일반 주주들, 그 모집된 일반 주주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발기 설립 같은 경우는 법원에다가 보고하고요. 맞는 내용이고,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자본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 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모집 설립인 경우에는 둘 다 A나 B 이거 둘 다 해당되는 거죠. 설립 등기 신청서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입금 보관 증명, 죽음의 납입을 맡은 은행에서 납입금 보관 증명할 정보. 다만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10억 원 미만이 아니죠.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집 설립, 이렇게 두 가지 둘 다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칙적인 내용을 한 거예요. 여기 다만 여기 규정으로 내려가지 않고 맞는 내용이고, 발기 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 중에 발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 이사 감사 전원은 취입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위반되지 않은지를 조사해가지고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된다. 발기인이었던 자를 포함하면 안 되겠죠. 발기인이었던 자를, 발기인이었던 자들은 본인이 본인 회사에 대한 거를 그 변태 설립 사항 등을 조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발기인이었던 자는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조문 내용이죠. 중요한 조문이죠. 이거는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된다.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그래서 발기인이었던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 건 하면 안 된다. 4번이 틀린 거고,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10억 원 미만을 말하는 거죠.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 이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 없다. 공증인의 인증 받는 게 되게 돈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면제해준다. 10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조그마한 회사다 이거죠. 정관은 원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다만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를 이렇게 10억 원 미만의 발기 설립인 경우에 모집 설립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발기 설립의 경우에만 10억 원 미만일 때 이렇게 해서 그 발기인이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고도 효력을 발생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 없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10억 원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5번은 맞는 거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이 발기인이 어떤 자를 포함하면 안 되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발기인이 아닌 이사와 감사로 선출된 제3의 자들이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해야죠. 민사 비송사건, 비송사건 절차법 나왔네요. 민사 비송사건은 이렇게 5개의 장으로, 6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보면. 그래서 뭐 법인, 신탁, 재판상 대위 다 중요하죠. 뭐 부부재산 약정 등기. 3번이 맞는 거 찾는 거네요. 네. 1번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죠. 네.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 직권 다 된다고 했어요. 근데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 등도 포함된다. 이해관계만 있으면 되니까 채권자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결정이네요. 그래서 1번 이제 채권자 포함된다. 그래서 틀린 거였고, 그 다음 3번도 지금 1, 3번이 이게 같은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냈네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말하는 거죠. 법인의 임시사의 선임에 관한 거는 이거는 유추 적용할 수 있죠. 비법인 사단 그 재단의 경우에도 법인의 규정을 성격상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유추 적용한다. 비법인 사단 재단도 법인의 이사가 있어야 되듯이 이사의 자리가 공석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법인 사단 재단도 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같은 판례에서 1번, 3번 지번을 구성했고 3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3번이 답이고,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염려가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경제 주체들, 사회 조직 주체들의 어떤 이런 그 형태를 유지하고 거래관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얼마든지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였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나봐요. 2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고 이해상반행위, 그 이사 외에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임시이사가 아니고 이거는 결혼이 생겼을 때 임시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이해상반행위 921조 친권자와 미성년자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 그런 거 있죠. 법인과 이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익이 상반될 때에는 그 친권자가 직접 할 수 없죠. 그 이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 외에 그 다른 이사가 해야 되고, 만약에 없으면은 그러면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죠. 친권자가 미성년자하고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직접 하면 안 되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죠. 임시 미성년자를 선임하는 게 아니고 특별 대리인, 그 업무에 관한 그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죠. 그래서 그 친권자와 미성년자 간의 관계처럼 법인과 이사도 임시 이사가 아니고 이거는 이사의 결혼이 생겼을 때고,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가 없는 이 경우에는 이 이해상반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를 처리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 대꾸로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 법원의 소집허가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적법하게 개최된 이상 원칙적으로 소집허가 결정과 기재된 사항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죠. 이것도 4, 5번이 같은 판례에서 나온 거네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 관련 없는 사항은 당연히 결의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 이때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하면 이게 사람들이 갈리겠죠. 같은 날 2개 총회를 하면은 동시에 하면은 시간대를 다르게 한다면 모를까,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선택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하는 거를 무마시키거나 어떤 효력을 없애게끔 사람들을 분배시켜가지고 물타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물타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 대표자가 같은 기일에 이렇게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법원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총회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같은 판례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